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위생관계법규를 강의하는 이승훈입니다.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생관계법규, 조리직 공무원을 위한 위생관계법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생관계법규는 조리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씩은 아니면 한 학기 정도는 공부를 하셨을 그런 과목입니다. 물론 법을 전공으로 했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위생관계법규는 조리기능사라든지 아니면 조리산업기사를 취득할 적에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좀 익숙한 부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위한 법규는 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리직 공무원을 위한 위생관계법규는 크게 5가지 법령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식품위생법입니다. 이 식품위생법이 지금 조리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조리직 공무원 수험생들의 법규에서 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굵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또는 국민영양관리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리직 공무원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학교급식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서 중요하기는 하나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위생법이 가장 지금 한 전체 범위 한 40%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식품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지 이 관련 법령들이 아주 방대합니다. 공중위생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어요. 되게 길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식생활교육지원법, 이런 것들이 조리직 공무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식생활교육지원법,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이런 등등의 아주 여러 가지 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법규를 공부하다가 가장 애매하다거나 짜증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법령이 한 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링크되어 있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문제만 나와 있는 문제풀이 교재 외에 학원 홈페이지나 또는 제가 카페에도 회원만 볼 수 있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다가도 자료를 올려놓을 건데 법령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했다는 거는 뭐 요약 정리, 요점 정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법규 공부에서는요, 요약 정리, 요점 정리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법령의 그 문장 그 자체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붙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법령에 나오는 용어들, 법령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와 어투, 말투,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그 통째로 보고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뭐 토시다 자르고 서술로 자르고서 딱딱딱딱딱 단어만 해가지고 이거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그 공무원 법규에서 고득점을 맞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은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계산이라든지 뭐 공학적인 내용이라든지 화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다 마음을 좀 열고 차분히 다가가면은 쉬운 과목이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쉽냐 하면 법규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게 헌법도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것은 이겁니다. 이것과 법률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시행령, 법률과 시행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놓은 시행규칙, 시행세칙이라고도 하는데 시행규칙이 좀 더 공식적인 용어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있으면 식품위생법이 있다. 그래서 식품위생에 관한 정의가 있다. 식품위생에 관한 정의를 적어놓고 식품과 첨가물과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한 위생을 다루는 법이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식품에 대해서는 어떤 위생 잣대를 들이댈 거냐. 첨가물에 대해서는 기구나 용기, 포장 점점 나가면 굉장히 세분화되죠. 기구나 용기, 포장은 실제로 먹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기준을 들이댈 것이냐. 기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준을 들이댈 거냐.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포장 재질은, 그 다음에 포장 기구라든지 조리용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재질을 써야 되고 얼마큼 닿으면 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적에는 몇 도씨에서 보관하면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적용해 놓은 게 바로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입니다. 해서 법규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구체적인 사항이 빠질 수가 있고, 교재들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법규가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거나 조금 떨어져 있거나 그렇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다운을 받으시면 법규 안에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는 링크가 걸려가지고 따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들을 제가 다 찾아가지고 박스로 집어 넣습니다.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볼륨이 원래 법규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중요한 것들을 다 박스화 시켜가지고서는 이 안에 밀어 넣었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고, 이게 무슨 말이지? 바로 밑에 박스가 있구나. 보시면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공부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쉬운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법은,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법은 가장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거, 가장 맞는 거, 거기에다 상식적인 그런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이해를 하면서 읽으시고 수치가 나오면 그것만 외워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도 수치도 그렇게 크게 많이 그런 다른 공중보건학이나 화학이나 다른 과목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거창한 수치들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인원은 몇 명으로 한다. 20명 이내로 한다, 15명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식품위생검사를 의뢰를 하면 식약처장은 그거를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된다.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숫자들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의 의미를 아는, 이거 거의 국어적인 내용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용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상식적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규범, 도덕, 상식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글씨로 새기고 어길 시에 처벌을 하도록 해놓은 게 법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주 당연하고 사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하면 그게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여러 번 반복해서, 쉽지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시험지를 받았을 적에
비슷한 보기들이 여러 개 나와도 그거를 보고 헷갈리지 않고 정답을 고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거 조금 지울게요. 세 번째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최신 업데이트된 법령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시험일이 5월 1일인데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봤더니 법의 시행일자가 7월 1일이더라.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일 기준으로 해서 시행일자가 그 이전의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5월 1일 날 시험을 보면 시행이 최소 4월 1일이라든지 3월 1일이라든지 뭐 전해 12월 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험일 기준 시행일자가 앞선 것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미래의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법령으로 공부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받아보신 문제집과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들은 다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이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라고 해서 이제 이런 법령을 시행할 거다 이렇게 바뀐 법령을 먼저 공표를 해놓고 6개월 후에 이렇게 시행할 것임 이렇게 해놓은 것들인데 이것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험이 5월 1일인데 4월 1일 날부터 시행되는 것도 시험에 나오느냐. 보통 한 5, 6개월 이전 것들이 시험에 나오곤 했었거든요. 계속 통상적으로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5월 1일 날 시험을 본다고 하면 작년 12월이라든지 요때 개정된 법령들이 최신 법령으로 나오곤 했었는데 아주 최근에 제가 이 수업 들어오기 한 2주 전쯤에 비슷한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1주 전에 나온 보도자료를 문제에 냈더라고요. 그거는 식품 쪽이 아니라 환경 쪽이었는데 그런 그 부분도 있으니까 방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묵시적으로 그랬어요. 내가 5월 1일 날 시험을 보면은 보통 한 6개월 전쯤에 개정된 법령들 그러니까 5월 1일 날 시험 보는데 4월 1일 날 개정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때부터 시행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모릅니다. 이게 점점 경쟁률이 세지고 하다 보면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지 모르니까 대신에 시험일 기준으로 해서 미래의 것은 절대 안 나온다는 거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을 저랑 같이 읽으면서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고 단어를 설명하고 이러니 이렇게 돼서 당연히 식약처장이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럴 때 나오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단 이러이러한 것은 제외한다.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별표를 치고 형광펜으로 언더라인을 그으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험 문제에 맨날 나오는 게 예외 사항이죠. 예외 사항. 예를 들어서 식품을 수입할 때 수입 식품을 관리할 적에 이러한 식품들은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단 똑같은 식품이 예전에 검사를 맡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그런 예외 조항이 꼭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용어들이 문어체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딱 그쪽 문과 쪽 전공들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문과 전공자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색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반복해서 반복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어체적인 그 법령의 문구를 읽어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생각을 하면서도 읽고 뭐 화장실에서도 읽고 계속 웅얼웅얼 읽어주는 거죠.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장들이 익숙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와 뭐를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식품위생법 첫 줄에 목적이 딱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은 하지 않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색한 그 문어체적인 그런 글씨들, 문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자꾸 익숙해질 수밖에 없겠다. 당연한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계속 읽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숫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람 수, 인원이라든지 위원회의 인원은 몇 명 이내로 한다. 무슨 이내로 한다 그러면 그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상, 이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이런 것들이 숫자로 나옵니다. 뭐 14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 공표를 해야 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식약처장이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기간 있고 인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이 이제 헌법 아래에 있는 아까 여기서 지웠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시행령이라고 하면은 대통령령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대통령령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공표를 하고 그 시행 규칙은 이제 각 처나 부의 장관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위생 쪽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복지부령 해가지고 시행규칙은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하위법은 상위법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과목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것들을 살짝 인원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시간 같은 것들을 살짝 헷갈리게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대통령령인지 보건복지부령인지 총리령인지 그런 것들을 살짝 단어를 바꿔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주의해서 별표 쳐가면서 박스로 묶어가면서 함께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공부하는 범위,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도에 들어가기 앞서서 법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방금도 계속 용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분히 이과 쪽도 아니고 실기 쪽도 아니고 다분히 문과 쪽 과목이다 보니까 용어에 대한 법령 용어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어색하거나 싫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규 과목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에게 효자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수업을 믿고 잘 따라오시면서 같이 나가면은 법규 과목은 다른 시험 과목에 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효자 과목, 거의 만점에 가까운 만점을 맞아가지고 평균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과목이 될 수 있다고 아주 믿어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휘를 먼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상, 이하, 이내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늘 쓰는 말이죠. 이것들은 얘네들은 그 수치를 포함하는 겁니다. 보통 앞에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상, 이하, 이내 뭐 이런 것들 이전, 이후 이런 것들은 다 그 수치를 포함하는 거고 뭐 초과, 미만 뭐 이런 것들 또는 넘는 이런 말도 들어가거든요. 이건 수치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계속 법령을 읽다 보면은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읽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딱
아, 이건 숫자 들어가는 거, 이건 숫자 포함하지 않는 거 딱 생각을 하시고, 뭐뭐 내지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뭐죠? 예, 예.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겁니다. 뭐뭐 내지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항 내지 제7항 이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항 내지 제7항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뭐냐? 제1항에서부터 제7항까지 전체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1부터 7까지. 그렇게 이 1항부터 7항까지 1, 2, 3, 4, 5, 6, 7항이 7개의 그 법률의 항목이 다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로 빠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 호의. 그러니까 법령들이 다 말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그 줄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항 1호 각각의 뭐 이렇게 저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호에 또는 각 호의 또는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또는 각 호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각 호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각 호에가 더 자연스럽겠죠. 각 호에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법령, 모든 호를 포함한다는 뜻이고, 각 호에 1 그러면은 그 호에 1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얘네들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면대에 두고 글을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아마 됩니다. 또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사항, 제사항, 전사항, 제사항, 항목 이런 식으로 나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사항은 모든 항, 제사항은 딱 그 항만.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이 의외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사항 그러면은 네 번째 항, 딱 그 항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사항 그러면은 전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준용한다. 이거는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잘 안 쓰는, 준용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무엇무엇에 준용한다, 무엇무엇을 준용한다. 이런 말은 뭐냐면 비슷한 항을 되풀이하지 않고, 비슷한 항을 반복하지 않고 그 항에 필요한 사항만을 적용한다. 되풀이 않고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사항만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또 뭐뭐에 가름한다. 완전히 국어 시간 같죠.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그 접속사라든지 이런 내용들만 염두에 두고서 책을 읽으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준용한다 또는 가름한다. 가름한다는 뭐죠? 대신할 수 있다. 무엇무엇에 가름한다 그러면 무엇무엇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숫자에서 잠깐 빠졌는데 또 우리가 숫자를 외워야 할 것들이 있죠. 뭐냐 하면은 이제 식품위생관계법에 따르는 벌칙 규정. 그래서 벌금 500만 원, 징역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만 물리거나 아니면 징역형만 물리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하거나.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죠. 몸을 병과한다. 병과한다라고 하면 뭐냐? 벌금과 징역을 같이 부과한다.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한다. 예, 병과가 동시 부과.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또는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요 간단한 내용들이 절대로 지금 간과하실, 그냥 넘어가실 내용들이 아니라 문제집에도 없고 법령 자료집에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빨랐나요? 다 필기를 하시면서 쫓아오셔야 됩니다. 다 쓰기 그래가지고 조금 줄여서 쓴 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토대로 해가지고서는 적어두셔야 됩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뭐를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들이 법령을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말로 뭐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불허다. 불허. 하면 안 되다. 안 된다. 이거는 허용. 그래서 읽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빨리빨리 안 오면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구어체 문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머리에 안 들어오면은 분명 읽기는 읽었으되 뭔 소린지를 얼른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진도가 느린 것 같고 읽어야 될 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면은 아 법규를 좀 슬슬 할까 포기를 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됐어요. 예. 용어 설명들은 거의 끝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그냥 ABC를 알아야지 뭐 IM탑을 할 거 아니에요. 구구단을 외워야 인수분해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을 딱 체크를 해두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규 공부를 하실 적에 기본적인 기초공사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우선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용어가 이제 한 네 번째 정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의 폰이나 컴퓨터에다가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홈페이지를 절대로 안 찾아봐도 될 만큼 제가 꼼꼼하게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한 번 이상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IT 강국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홈페이지가 법제처 홈페이지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찾고자 하는 거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그 법의 링크를 쫓아가다 보면은 정말 막 유튜브 동영상 틀어놓고서는 자동 재생해 놓으면 밤새도록 지 혼자 막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세부 사항으로 접근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그 안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겠구나 하는 거는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수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운받으신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관련 법령을 먼저 한번 쭉 리뷰를 하고 거기에 어려운 건 없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없는지 설명을 한번 쫙 드리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들어갈 겁니다. 문제들은 다 여기저기 국가고시에서 나왔었던 뭐 여러분들이 보셨던 여러 가지 국가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국가 면허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조리직 시험이라든지 여기서 나왔었던 기출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이고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알면은 무지하게 쉽고 모르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계산을 한다거나 무슨 뭐 이런 까다로운 것들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아는 내용이면은 답이 얼른 쉽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게 공부를 덜 했거나 안 했으면은 절대로 찍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령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신 제 자료, 식품위생법 자료 페이지가 72페이지나 돼요. 글자 크기를 감안하면 72페이지가 굉장히 많은 페이지 수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말씀드린 그 첫 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굵은 글씨로 제가 다 갖다 붙여놨어요. 뭐냐 하면 식품위생법이 일단 기본 근간, 큰 줄기고 거기에 좀 작은 줄기가 시행령, 그 안에 거기에 매달리는 이파리가 시행규칙.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식품위생법은 국회에서 유일한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 거기다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공표한 거.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 법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해 놓고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장관이 명령을 한 거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좀 더 또는 총리령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이파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기술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 굵은 글씨 밑에 보시면은 시행일자가 나와 있죠. 법제처를 한 번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시라는 게 뭐냐면 시행일자들에 맞춰가지고 또 딱 나열이 되어 있어요. 법들이. 그러니까 법제처 홈페이지 가시면 식품위생법이 딱 있는데 그 위에 식품위생법이 또 있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딱 이건 입법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기 식품위생법. 밑에도 식품위생법인데 얘가 써 있는 건 뭐냐면 얘는 입법 예고가 된 거야. 앞으로 법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니까 이건 보실 필요 없으시고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시행일자가 나와 있죠. 2017년 5월 19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법령이라는 거죠. 요걸 보시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딱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걸 클릭을 했어 봤더니 2018년 6월 1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보실 필요 없다. 그러나 공부하시는 시점이 만약에 그 이후라면 거긴 예자가 빠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시행령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자료에 있는 시행령도 역시 2017년 12월 12일 이런 세상에 며칠 되지도 않은, 그쵸? 요걸로 공부를 하시면은 앞으로 4, 5개월, 5, 6개월 그 이후는 혹시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서 한 번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도 싫다. 집에 컴퓨터도 없다. 핸드폰은 투지폰이다. 무슨 소리냐? 이러시다면 그럼 인터넷 카페 접속이 굉장히 까다로우실 텐데, 인터넷 카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에 첫 장, 둘째 장 보시면 Q&A 카페가 있습니다. 이승훈 Q&A 카페로 검색하시면 좀 그렇고, 네이버 카페 검색 창에 뭐라고 치시냐 하면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 한글로 딱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제 캐리커처가 대문에 붙어 있는 카페가 나오고, 거기에 메뉴들을 쫙 보시면은 조리직 공무원 질문방이 딱 있습니다. 여기다가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이게 최신 업데이트 된 거냐,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이 용어는 뜻이 뭐냐,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무슨 소리냐, 해설을 달아드린다는 말씀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 무슨 이런 인터넷 카페나 학원에서 운영하는 그래가지고 이 제목만 있고 운영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최소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꼼꼼하게 들어가서 모든 질문에 답을 다 달아드리고, 이게 외부로 공개가 되는, 웹상에서 공개가 되는 해설이나 답변이기 때문에 완전 정답만을 찾아서 그래가지고 해설을 달아드리니,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안 풀리는 게 있으면은 카페 검색창에 이거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 카페를 치셔서 가입을 하시면 바로 질문글을 올리실 수가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응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고 하면은 공부하시다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식품위생법 총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프린트의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법령을 거의 다 갖다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은 서머리나 요약이나 요점 정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요점 정리가 필요 없고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첫 줄부터 잠깐 볼게요.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위해는 뭐예요? 나쁜 일, 위생상의 피해. 위생상의 피해가 뭐예요? 먹고 탈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그죠? 이제 양보다 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한자 한자 인상 쓰면서 읽는 게 왜 그러냐? 이 문제 그대로 긁어다가 문제에다 딱 붙여놓고서는 단어 하나만 쓱 바꿔요. 그리고선 틀린 걸 고르죠. 옳지 않은 거, 맞지 않는 걸 고르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긴 법령도 그냥 읽어드렸잖아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 이런 식으로 다 한 글자 한 글자 여러분의 입에, 머리에 익숙해지도록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만큼 좋은 건 없다. 저는 먼저 공부를 하고 먼저 정리를 해서 먼저 풀고 먼저 해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편하고 좋다. 이렇게 가면은 안 걸리고 넘어지지 않고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지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OMR 카드의 마킹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머릿속에 담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머릿속에 담을 적에 약간의 팁이랄까, 나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잘 외워지더라, 이런 것들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뭐 검색을 하고 사전을 찾고 이런 것보다 수업 시간에 바바바박 말씀을 해드리면 잽싸게 적고 줄치고 하면은 그것만 보면 공부하기 쉽게 도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문장을 읽고서 기억을 했다가 답을 고르는 건 결국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올바른 정보 제공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자, 식품위생법의 가장 핵심.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나, 뭐 딴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국민의 안전이죠, 안전. 이거를 다른 말로 위생, 위해 방지, 뭐 권익 보호, 뭐 여러 가지 말로 막 바꿔가지고 법령에 나오는데 결국엔 다 뭐냐면 보건의 증진, 국민의 안전, 이겁니다.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위생이잖아요, 위생. 그죠? 조리직 공무원은 하는 일이 뭐야? 위생. 그래, 다 좋아요. 영양가도 좋고, 맛도 좋고, 가격도 좋고, 향도 좋고, 색도 좋고, 뭐, 굉장히 좋은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이 되는, 코어가 되는 가치는 뭐예요? 위생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잖아요. 안전을 넘어가는 가치는 없단 말이죠. 그것만 딱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은, 법령을 읽으시면서 이해하시기가 좋아요. 당연하지. 가장 중요한 게 뭔데?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 것만 딱 머릿속에 있으면은, 이해가 빨리빨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의 가장 첫 줄, 이렇게 두꺼운 법령의 가장 첫 줄에 뭐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그거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아프면 안 된다는 거지.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니까.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는 식품은 이거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왜 이거를 굳이 썼냐? 왜 굳이 썼냐 하면 이거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법령에 나오고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이 나왔으면 정의가 나오겠죠. 공부 하루 이틀 하냐고 목적, 정의, 차이점, 장단점, 유의할 점,
예외 조항. 시험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정의는 뭐냐? 용어의 뜻. 자, 거기 제가 지우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개정 11년 6월 7일, 13년 5월 22일, 13년 7월 30일, 15년 2월 3일, 16년 2월 3일. 아주 최근은 16년 2월 3일이죠. 계속 날짜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여러 번 개정됐다고. 자, 제정은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조했다는 거고, 개정은 법을 고쳤다는 거예요. 고칠 개자를 써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개정을 개정을 반복하면서 법을 점점 현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고, 식품 쪽은 또 자주 바뀌는 게 왜 그래요? 새로운 식품이 자꾸 생겨난단 말이야. 새로운 식품이 외국에서 들어와요. 새로운 식품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몰랐었던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 시대에 보니까 와, 이건 먹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논란이 쌓여있는 것들 때문에 자꾸 고쳐야 돼요. 고칠 게. 그래서 개정을 한 날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법은 역사가 있어서 자꾸 개정을 거듭을 해야 됩니다. 자꾸 고쳐서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이거예요. 2016년 2월 3일. 아주 최근이죠. 자, 1번부터 12번까지 쫙. 아, 더 있죠? 14번까지 있나? 15번까지 있죠. 자, 첫 번째 식품의 정의. 식품은 뭐? 의약으로 섭취하는 걸 제외한 모든 음식물. 응. 의약품과 식품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식품을 가지고 의약품처럼 광고를 삐 걸리는 거지. 안 돼. 식품을 가지고 의약품처럼 효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 삐 이것도 안 돼. 의사가 나와서 식품을 광고하는데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이거든요. 건기식 이러잖아요. 식품인데 의약품처럼 어디에도 효과가 있다. 당뇨에, 고혈압에, 뭐 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다 법에 걸리는 거죠. 자, 상식과 도덕과 윤리는 어겼다고 해서 뭐 욕이나 먹으면 먹을까? 뭐라 안 해. 그러나 법은 어기면 처벌을 동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과 도덕과 윤리를 최소한도로 글자로 적어놓은 게 법이고, 그 최소한의 분별 있는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처벌을 받을 거다. 벌금 얼마, 징역 얼마, 또는 병과한다. 넌 벌금도 내고 감옥도 가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이거는 식품이 아니에요. 왜? 의약품은 식품과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은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죠. 식품 처방이 있습니까? 야, 작작좀 먹어. 뭐 적게 먹어. 뚱뚱해지잖아. 이 정도는 처방이 아니죠. 식품은 수천 년을 먹어갖고 앞으로 수천 년을 계속 먹을 거고, 남녀노소, 노약자, 면역이 약한 사람 누가 먹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의약품은 그렇지 않죠. 사람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서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 선생의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은 식품이 아닙니다. 그 외에 의약 부외품이라는 것도 있죠. 의약 부외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의약 부외품이라고 해서, 예, 치약 같은 것들. 기능성 치약, 특히 뭐 이런 것들에 붙어 있는 말들이야. 이건 뭐냐면은, 먹는 거, 몸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죠. 몸에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인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로션, 계통들, 살짝 좀 기능성 있는 로션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약 부외품으로 들어가는데, 식품은 의약품처럼 몸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다. 왜? 이거는, 예,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식품은 그냥 맘 놓고 아무렇게나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첨가물이 나오죠. 첨가물의 정의입니다. 지금 식품 해놓고 따옴표 쳐져 있잖아요. 법령에. 첨가물도 따옴표 쳐져 있잖아요. 전부 다 괄호, 블랭크를 쳐놓고서는 빈칸 채우기 하듯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 거기 2조에 1, 2, 3, 4 쫙 나와 있잖아요. 15번까지. 여기서 한 4, 5개만 뽑아가지고서는
보기 1, 2, 3, 4번 해놓고서는 단어만 슬쩍 바꿔놓는 거야. 무슨 식으로? 자, 2번 보세요. 식품 첨가물은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싹 바꿔놓으세요. 한 글자만. 간접을 직접으로. 한 글자만 바꿔놓고 고르시오.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잖아. 그런데 모르면 찍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나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또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반복되는 와중에 이게 왜 중복돼서 써놨어? 이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을 계속 같이 읽으면서 이게 계속 은연중에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첨가물은 제조, 가공, 조리, 보존, 만들고 먹기 좋게 가공하고 또는 조리하고 그 다음에 보존. 보존은 뭐예요? 저장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인데 어떤 거? 감미, 단맛. 감미는 단맛이죠. 착색. 그냥 먹을 수 있나? 색깔이 좀 더 좋으면 잘 팔릴 것 같거든. 착색, 색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착색. 판매. 자, 가장 핵심은 안전이라고 그랬죠. 안전.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목에서의 조리직 공무원 전 과목이 다 같을 거예요. 가장 핵심 가치는 안전이에요. 그런데 이 안전은 뭘 말하느냐? 판매 혹은 판매를 목적으로. 그 말이지. 내가 땅 파서 내가 만들어서 나 혼자나 우리 식구 먹는 거는 법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네가 그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으려고 했으면 판매를 한다거나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뭔가 제조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팔릴 거야 이래가지고 색소를 넣었다면 너 그 색소는 뭘 집어넣은 거야? 라고 법이 관여해서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써서 팔았단 말이야. 너는 그러면은 빠박 벌금과 징역형을 병과해버린다. 뭐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내가 우리 집에서 밥해 먹고 반찬해 먹고 내가 키워가지고 내가 집에서 키우던 닭을 잡아가지고 뭐 찜을 해 먹건 뭐 튀겨 먹건 뭐 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아무도 관여하지 않아. 뭐 맛있게 잘 해드셈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예,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뭐야? 국민 보건에 그쵸. 국민의 위생에 위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지. 그게 두 번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진짜 시작이 반이라고. 정말 반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학교 급식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5가지 범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국민건강 증진이라든지 뭐 전염병 방지라든지 이쪽은 판매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으나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느냐, 대다수의 복지를 도와주느냐, 대다수에게 뭔가 우리가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느냐, 그것만 법으로 정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집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먹건, 내가 집에서 뭘 썩혀서 먹건, 튀겨서 먹건, 뭐 뭘 잡아먹건 법은 관여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리나 상식이나 도덕의 최소한의 그 바운더리를 규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용어 설명, 쉽게 공부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쫙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식품위생법의 정의부터 차근차근히 천천히 용어에 집중해 가면서 이해를 도우면서, 왜? 처음에 이해를 천천히 하고 넘어가셔야지 진도가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올게요.